밤에 쉬셔야 되는데 이 학교까지 먼 길 찾아오셔서 또 이게 학생들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도움을 좀 주시려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그 사업에서 하는 주제는 세종시 냄새 없는 쓰레기통이라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누구나 다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제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 우리 제안서들을 냈던 거 간략한 요약본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이 PPT 형태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냄새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냄새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게 좋은 냄새도 있고 악취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세종시에서 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냄새 없는 쓰레기통이라는 걸 하나 공약처럼 해서 이 세종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연도별로 이게 세종시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막대 그래프는 전국의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세종시의 이제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유난히 2013년에 많았던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정부부처 오면서 이 세종시에 이제 한순간에 이제 대거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2013년이고요. 그 시점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2012년 그 이전 전과 그다음에 최근 2016년 자료를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계속 유입됨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은 세종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세종시는 오무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로 계획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 하반기부터 도담동과 보람동에 쓰레기통 설치가 이제 설치를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그 BRT 버스 노선에 있는 정거장 승강장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한 90개 정도의 쓰레기통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쓰레기통 설치 전후를 보면은 뭐 모양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쓰레기통 설치하고 나서 승강장이 그래도 청결하게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이 보면은 이미찬 학생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무래도 그 버스 승강장 이용객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날은 아니니까 이제 수거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항목별로 보시면은 어떤 종류가 이 쓰레기통, 이 도시에 있는 어떤 그 도로 승강장에 있는 우리 쓰레기통에 있는 어떤 폐기물들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차지하는 게 가연성 음식물류와 가연성 종이류, 그다음에 가연성 플라스틱류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이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데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금요일 날 워낙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쓰레기류는 뭐 우리가 너무나 길에서 우리가 많이 행동하고 있는, 쉽게 해서 뭐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사 먹든지 편의점에서 뭘 사갖고 먹다가 들고 있다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버스 승강장에서 버리는 어떤 이런 그 폐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주말에는 거의 처리가 되지 않고 수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겨울철은 괜찮은데요. 이게 여름 처리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뭐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뭐 냄새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주 민감하지는 않은데 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그 새로운 어떤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뭐 5G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신기술들이 쫙 깔려 있어서 이게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실제로 어떤 보면 그 이 도시의 뭐랄까 이 밸류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아까 잠깐 소개는 했지만 이 환경공학과 학생,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 정보 쪽 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이 제어 예측 쪽 하는 학생, 이 세 학생이 전공이 다른 세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IoT를 결합한 어떤 기술로서 쓰레기통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을, 그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이건 뭐 제가 제시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제안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에 아니면은 도심에 있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일종의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는 어떤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남분해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이 냄새와 악취와 이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 음식물이 다 이게 없어지고 나면은 뭐 그렇게 냄새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냥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여름철 같은데 특히 고온 조건에서 이게 냄새가 발생하는 현기성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패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악취 발생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냄새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냄새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약간 그 조건을 좀 딜레이 시키면서 우리가 냄새 발생 속도를 줄이는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냄새가 나기 전에 어떤 쓰레기들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게 궁극적인 위닝 솔루션으로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찾아내서 그걸 한번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중에 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천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세종시 안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냄새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냄새에 대한 어떤 종류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세종시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도농 복합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신도시 안에서도 아마 좀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 이 계절별로 가을철이나 봄철 되면은 약간 퇴비 냄새도 좀 나고 이게 주변에 뭐 전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어떤 농업 지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퇴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냄새가 자연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건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쓰레기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쓰레기통이라는 게 우리 요즘에 이제 서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쓰레기통 디자인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활용 쓰레기처럼 우리 그 뭐죠 이렇게 커피 이런 통에다가 빨대 이렇게 꽂아 있는 것처럼 저는 그게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어떤 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떤 친근한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좀 한번 좀 같이 포함시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나오는데 그 냄새의 원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조금 건드리고 가는 부분인데요. 냄새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냄새가 있지만 악취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원인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설페이트 계열이 많습니다. 황산염의 계열, 황산염 계열도 많고 또 황산염의 어떤 그런 다양한 화합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황산염이 존재했을 때 이게 이런 유기물, 락티게시드 같은 유기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현기성 반응이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같은 이런 냄새, 이런 대표적인 냄새 물질이 나오고 있죠. 저 반응은 주로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맨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거의 저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현기 상태는 아니어도 부분적인 현기 상태에서도 저반응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외에 어떤 이 황 계열의 화합물 이외에 이런 어떤 암모니아나 아니면은 아민 계열의 어떤 화합물들이 대부분 주요한 냄새 물질, 악취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메틸 머페타이라고 해서 유기 황 계열이죠. 유기 황 계열과 그다음에 아민 계열의 어떤 물질들이 발생해서 이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간단하게 냄새라는 거를 악취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기작이 주요한 원인 물질들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악취가 나느냐?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게 이 악취 발생을 가속화시키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기물과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황화합물들, 질소화합물들 이게 원인 물질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대부분은 홍기 상태,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런 부패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이 고온 조건에서 또 수분이 많은 조건에서 또 습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조건에서는 이런 부패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요. 가수분해도 빨리 되고 산발효도 빨리 되고 그러면서 저런 냄새 물질들이 실제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냄새를 잡겠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에다 좀 포인트를 맞추고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기술 개발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냄새가 발생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거의 어떤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흡입 방식으로 아니 필터 방식으로 이걸 결국 공기를 채취를 해가면서 순환시키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원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홍기성 상태가 아닌 조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덜 많은 약간 좀 드라이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저런 화합물들을 좀 다른 형태로 분해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이 공기청정기 방식에 공기 흡입해서 처리하는 제거하는 방식의 어떤 접근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이제 다양한 악취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라는 거는 이 예전에 뭐 사실 역치라고도 나와 있는데 저게 예전에는 반응법이라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패널들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들이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굉장히 이렇게 퓨어한 사람들 이렇게 패널 그룹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냄새 물질을 이렇게 희석을 계속 해가면서 희석을 계속 그 깨끗한 공기와 희석을 해가면서 했을 때 냄새가 안 날 때까지 희석 횟수를 고려해서 그 정도가 냄새 안 나는 거다라는 기준을 잡고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저런 물질들을 각각 냄새와 관련된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걸 뭐 분석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농도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보면 굉장히 이런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물론 요즘은 미세먼지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어쩌면은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느끼긴 하지만 저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하면서 오늘 진짜 미세먼지 안 좋은가 보다라는 어떤 약간 관념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냄새도 제 생각에 약간 그런 중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누가 냄새 난다 그러면은 괜히 나도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 측정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냄새 측정기는 요즘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옛날에는 그냥 주로 황 계열 이산화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계열만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그런 측정 모니터링 기술 장치들이 사용이 됐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질소 화합물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최근에 많이 제가 기계연구원이었나 어디 쪽에서는 애트리 같은 데서 개발한 건 전자포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냄새 센서 같은 경우 요즘 개발을 많이 하면서 단일 이 가격도 냄새 센서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물론 정밀도라든지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고급 장비는 굉장히 여전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냄새 정도를 그냥 정성적인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정도는 요즘 굉장히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두 가지가 뭔가 메커니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질소화물을 저거 냄새가 측정하려면 뭔가 질소화물을 흡착하든 걔가 흡수해서 그게 어떻게 센싱 되어지는 메커니즘일 텐데 초기술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디텍션을 이제 하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디텍션을 하는데 저기서 이제 냄새 물질과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네. 통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센싱을 한다고 네. 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일으켜서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공기청정기처럼 우리가 필터 방식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저런 물질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 센싱 방식 잘 몰라서 저희 네. 혹시 뭔가 그 전체 물질의 양을 정량하는 방식인지 네, 아니면 정량하는 흡착해가지고 걔 뭐 반응시켜서 이제 다른 뭐 전자나 뭔가 산화 반응처럼 뭔가 반응에 의해서 산화 반응을 하는 것도 형태로 있고요. 센싱을 하는 건지 센싱하는 잘 것도 몰라서 있고, 예. 저걸 그냥 양을 많이 쓰는 형태로 쓰레기통에 작동시키면 흡착하겠구나 혹은 반응해서 다른 물질로 바꾸겠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능한가 해서 가능은 합니다. 당연히 이제 냄새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유기 물질도 있고 아니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산화 상태나 환원 상태만 우리가 바꿔줘도 냄새는 없앨 수는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아까 그 원래 전공하신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산화를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물 쪽에서 이제 보통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제 생각에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활성탄 계열이나 어떤 뭐 바이오차 계열로 흡착을 우리가 시킬 수도 있고 뭐 접근 방법들은 제 생각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 디스커션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아이디어가 좀 냈었거든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생소한 그림이 드리자면요. 이게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 있던 그 모듈 두 개에 따른 이제 그것인데요. 그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센싱의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그 센싱이 돼서 그 질소화물이나 황화물이 이제 감지가 되면은 이제 저기 보이다시피 Y값, 즉 저항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낮아지는데요. 저항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류의 흐름도가 이제 더 커지는데 그 전류량에 따른 어떤 그 신호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 전류량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산화를 시키거나 흡착을 시키는 그런 센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PPT에 지금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은 이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 비율이 낮아지고 전류량이 증가하면서 신호가 세진다. 뭔가 저 질소화물이나 황화물이 녹는 솔벤트에 그 이온 전도도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그 전류를 좀 흐르게 하는 전류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형태인가 보네요. 대충이요. 뭐 그 방식 자체는 요즘 뭐 워낙 많이 여러 방식들을 쓸 수 있어 센서 방식은 뭐 지금 설명한 거는 지금 뭐 이건 뭐 전기 흐름에 따른 어떤 그러니까 저항 값에 따라서 그 농도를 정하는 그런 방식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학생들이 지금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지금 조사해 온 부분이어서 제가 주시하는데 이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터 정보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떤 제어 계측과에서 어떤 센싱 부분, 환경공학과 쪽에서 이런 어떤 그 냄새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정의를 찾아보고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조건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은 도시관리업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저기 그 제어 쪽에서는 이제 센싱 쪽 관련되는 걸 좀 연구를 하게 되고 컴퓨터 정보학과에 있는 학생은 이런 식으로 앱 형태로 해서 한번 좀 이걸 제공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게 한 2주 정도의 학생들이 처음 모여봤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서 지금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들 약간 초안이긴 하지만 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2016년에 한번 이 세종시 프로젝트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지금 숙사인 임해찬 학생하고 그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그때 2학년이었을 때 한번 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 학과에 있는 학생들만 데리고서 그 당시에 세종시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냄새였어요. 이게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이제 신도시들 그때 막 하고 새로
주민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저희 세종시 저쪽에 부안 아니 이쪽에 거기 무슨 동이죠? 도안 저쪽 편. 네. 아름 고운동 보통 쪽 말고요. 그 동이 아니라 왜 저쪽 왜 그 산단 쪽 많이 생기고 왜그 북강면 쪽에 그쪽에 왜 이렇게 뭐 농사 짓는 데도 많고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요. 그때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얘기가 많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한번 학생들 한번 데리고 그때 한번 이제 센서를 하나 사서 한번 멀리는 못 가고 이 조치원 내에서 너희들이 한번 찾아서 어떤 스팟에서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으면 한번 이 계절별로 그때 이제 풍양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사하면서 온도 같은 거랑 조사해 보면서 한번 납취지도를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대학원생은 아니고 학부생들이 이런 센서를 하나 구입해서 지점별로 해서 한 4계절, 그러니까 4번, 분기 4번 정도 나눠서 한번 측정을 해서 여기 조치원 시내에 이렇게 간단한 지도 형태로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한번 저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반대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세종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저 지도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건 안 하고 차라리 그러면 세종 시민을 위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냄새가 없애자. 뭐 이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이제 수행 방법은 아까도 잠깐 그 김희 교수님이 장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창의 설계할 때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많이 쓰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문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문제 범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다수의 해결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정제되지 않는 어떤 원천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혼자 머릿속으로 자꾸 정답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얘기 했을 때 남의 시선이 어떻다는 것 때문에 자꾸 생각을 혼자서 머릿속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고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디어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원천적인 와일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굉장히 감각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줘야지 어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해결책을 결국 위닝 솔루션들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 어떤 평가 자체도 마찬가지고 설령 이 앞에서 어떤 우리가 위닝 솔루션이라고 나왔던 어떤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로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평가 과정에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버렸던 아이디어가 어쩌면 새로 그게 재생을 해서 진짜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과정을 한번 좀 훈련을 해가면서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광고에서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LG에서 아마 그 식기세척기 같은 거, 뭐 이거 이제 뭐 하는데 새로 식기세척기 LG가 아니었나요? 뭐 이렇게 뭐 암이 이렇게 하나가 도는데 그다음에 이게 좀 암 그거를 이렇게 내가 이제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넓게 도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할 때 이제 그래요. 식기세척기 같은 걸 하나 하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닦일까? 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하나 문제를 딱 제기를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뭐 물량이 너무 적대든지 아니면 물 수압이 너무 적대든지 아니면 이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큰 주제 습기는 왜 안 닦일까 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거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그럼 수압이 낮다면 수압을 내가 조절하는 어떤 걸 하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런 약간 구체화된 문제로 찾아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 형상화와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냄새 없애는 거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갖다 놓고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정작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을 해야 결과물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들 같아요. 이거는 혹시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저희가 환경시스템공학과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악취가 발생하려면은 이제 현기성 소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황화물이라든가 메탄이라든가 다른 가스들이 분출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게 가수분해라서 습기 그러니까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제 현기성 소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유압 프레스를 이용해서 이제 쓰레기통 내부에서 쓰레기를 압착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까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때 사용되는 동력원을 이제 그 방지턱에서 유압으로 이용해가지고 동력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해서 다시 유압 프레스에서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지금 스페인에서는 지금 이 비뉴턴 유체를 가진 어떤 이 스마트 방지턱이라고 불리는데요. 저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 90개 쓰레기통에 위치한 곳을 대부분 살펴보면 승강장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에 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건 또 어느 학생?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컨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첫 번째는 냄새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냄새를 그 바운더리 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즉 시민들로 하여금 그 냄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냄새 차단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뒤에 나오겠지만 냄새를 이동시켜 가지고 그 냄새를 따로 시키고 처리하는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저희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냄새 차단입니다. 그래서 인형 뽑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넣어도 그 인형 뽑기에 안 들어가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내서 냄새도 공기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그게 쓰레기통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역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그 내용인가요? 예. 아까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냄새를 이제 이동시켜서 또 이제 중간에 어떤 그 동력원이 존재를 해야겠지만 어떤 이제 악취라고 하는 어떤 그 냄새, 가스상의 물질만을 이제 포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따로 제거할 수 있다면은 지금 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냄새는 가지 않고 그 쓰레기 내부에서의 냄새도 계속해서 빠져나간다고 일단 저희는 토의는 한 바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았으니까 끝났네요. 네. 뭐 이 학생들이 아마 지금까지 저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하나 그 재밌는 사례를 보면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쪽하고 저희 남미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관리거든요. 특히 도시 쓰레기 관리 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이걸 얼마나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정보망을 통해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많이 디자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막 도시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데 자, 이거를 얼마만큼 자주 이거를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이게 보면 너무너무 빨리 치우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를. 그리고 쓰레기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또 얼마나 이거를 또 이렇게 오래 놔뒀을 때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냄새도 안 나면서 사람들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 센싱을 하는 어떤 그거와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약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이런 거를 잘 결합을 시켜서
쓰레기통 자체를 관리하는 그게 아주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쓰레기통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차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러 스팟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쓰레기차가 한번 돌았을 때 어떤 루트를 통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그 루트 경로를 가지고서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즘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준비한 여기까지 일단은 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한번 의견들을 한번 좀 제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게 뭐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한번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감 없이 편하게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의견을 충분히 아마 제 생각에 더 좋은 의견들 제시하실 수도 있고